1994년 4월 23일, 일본 도쿄도 미타카시에 있는 이노카시라 공원. 이날 공원을 청소하던 청소부는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반투명이라 얼핏 보이는 실루엣과 겉으로 만졌을 때 느껴지는 촉감에서 누가 생선 토막을 버렸다고 생각한 그녀는 매듭을 풀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침 고양이에게 줄 먹이를 찾고 있었기에 잘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깜짝 놀라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람의 절단된 발이 들어있었거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연못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에서 똑같은 봉투 23개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장기와 머리는 발견되지 않았고 몸통도 일부만 있어 신체의 3분의 1 정도만 발견된 신원 미상의 남성. 범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감추려고 한 듯 지문을 무언가로 긁어 없앴지만 경찰은 손바닥에 금으로 된 무늬인 장문과 DNA를 통해 공원 인근에 사는 카와무라 마코토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건축가였던 그는 온화한 성격으로 조용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 지인들이 모두 좋아했고 아내와도 사이가 좋았던 가정적인 남성이었습니다. 이틀 전인 4월 21일 점심 무렵 그는 아내에게 전화해 오늘은 약속이 있어 술 한잔하고 들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5시 반에 퇴근해 전 직장 동료들과 만났던 그는 그들이 열어준 그의 승진 축하 술자리에 참가했습니다. 전 동료들이 챙겨줄 만큼 그는 인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11시 반이 되어서야 끝난 술자리에서 그는 그들과 헤어진 뒤 막차가 끊기기 전 JR 신주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인들이 보았던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만약 그가 그대로 전철을 탔다면 다음 날인 4월 22일 0시 15분쯤 동네역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역사 인근에서 카와무라와 닮은 사람이 두 남성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아프다, 그만해라, 안경이 떨어진다 등의 외침을 들었지만 그를 도와줄 용기가 없어 자리를 피했죠. 이것 말고도 그의 집 인근에 사는 몇몇 이웃들은 자정에서 1시 무렵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사람이 차와 부딪힌 듯한 소리를 말이죠. 당시 그 골목에서 차 유리 파편도 발견됐습니다. 날이 밝아도 카와무라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된 아내는 지인들에게 전화해보고 혹시 몰라 직장에도 전화해보았지만 남편의 행방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성실했던 그가 아무 연락 없이 무단으로 결근할 리도 없었기에 직장 동료들까지 그를 찾아 나섰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다음 날인 4월 23일 오전 이노카시라 공원에서 청소하던 청소부에 의해 그의 신체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가 있었기에 경찰은 대조를 통해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죠. 전날 오전 9시에 이노카시라 공원으로부터 약 2km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한 두 남성이 있었습니다. 남성 2명이 100장의 쓰레기 봉투를 사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기에 직원은 그들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한 명은 30세 전후의 티셔츠 차림이었고 다른 한 명은 50세 전후의 검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한 명이 계산대에서 돈을 지불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입구 주변에서 무엇이 불안한지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발견 당일 새벽에 두 남성이 이노카시라 공원에서 쓰레기 봉투를 갖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가 있었지만 그들이 범인이라 특정 지을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카와무라의 신체 3분의 1을 총 24개의 쓰레기 봉투에 나누어 버렸던 이 사건은 이상한 점들이 존재했습니다. 원래 해체할 때는 그나마 작업하기 쉬운 관절 쪽을 자르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건 아예 신경 쓰지 않고 톱을 사용해 20cm 크기로 잘랐습니다. 왜 범인은 20cm의 크기를 고집했을까요? 경찰은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노카시라 공원에 설치된 쓰레기통 입구가 높이 20에 폭 30이라 처음부터 범인이 이곳에 유기할 목적으로 20cm 크기로 잘랐다는 것이었죠. 또한 자르기 전 신체의 피를 모두 뺀 것으로 보아 범인은 전문가이거나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전신의 피를 모두 빼기 위해선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기에 일반 가정에서는 어렵고 의료시설이나 도살시설 등 장비를 갖춘 곳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봉투를 묶는 방식은 요리사, 어부, 의료진 등이 사용하는 특수한 매듭으로 풀리기 어렵게 여러 번 묶었습니다. 발견된 봉투는 3종류로 총 24개에 달했지만 안에서 나온 신체 부위는 27부위였습니다. 또한 훼손된 패턴이 3종류라 범인이 한 명이 아닌 둘 이상일 가능성이 있었죠. 그렇다면 범인은 왜 이노카시라 공원에 유기했을까요?
전문 작업장이 있었다면 따로 처리하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오히려 이런 장소가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만약 청소부가 고양이에게 먹일 만한 것을 찾지 않았다면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을 것이고 그대로 쓰레기장으로 향해 아무도 모른 상태로 소각됐을 것입니다. 발견되지 않은 3분의 2 부위는 전날 소각장으로 향한 쓰레기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전날 담당이었던 청소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버렸거든요. 범인은 소각날인 전날 3분의 1을 유기하고 원래는 다음 소각날에 맞춰 버리려다가 모종의 이유로 다음날 나머지 부위를 처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역사 근처에서 두 남성에 의해 괴롭힘당한 카와무라를 닮은 남성에 관한 제보와 그의 집 인근에서 들린 차로 사람을 치는 듯한 충격음을 들었다는 제보가 혹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교통사고에 관해선 검시했던 부검의가 오른쪽 흉부에 충격으로 인한 흔적이 없었기에 아닐 것이라 판단했다고 합니다. 급진적인 종교단체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단체의 신자는 아니었지만 가끔 종교시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을 방문했기에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당연히 그의 아내는 완강하게 부인했고요. 범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 2009년 4월 23일자로 공소시효가 끝났고 그렇게 이 사건은 지금도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고 6년 뒤에 카와무라가 다른 사람이랑 헷갈려 살해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와 나이가 같고 얼굴, 체격이 닮은 지역 노점상의 대표 A라는 남성이 있었는데 당시 A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 노점상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외국인 노점상들은 모 국가의 특무기관에 속한 공작원들이었고 신분을 속여 일본에 들어왔던 그들이 모종의 작전을 펼치려던 중 A가 방해되자 죽여 입막음하려다 실수로 사람을 헷갈려 카와무라를 살해했다는 이야기였죠. A는 당시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접했을 때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다. 이 사람이 나와 착각돼 살해당했구나 라고 생각했고 이 사건 뒤로는 그는 어딜 가나 감시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또한 A의 주장일 뿐 경찰은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체 찾기 같은 오컬트에 심취한 이가 벌인 범행이라는 말도 나오는 이 사건. 이미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